당신은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을 계속 만나거나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된 적 있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 나쁜 사람들과 안 좋은 상황은 당신의 무의식이 직접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이 증명한 우주의 법칙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나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무의식에는 나쁜 사람에 대한 에너지가 쌓인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현실에서 또 다른 나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것이 카르마다. 그리고 이 카르마를 소멸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카르마와 윤회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 오늘은 인류 최초로 밝힌 역대급 신간도서 자기탐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자아는 세상을 항상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과 동일시한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을 동일시하는 순간 무의식 깊은 곳에 실패를 억압하게 된다. 자아가 성공을 강하게 원할수록 무의식에 억압된 실패가 현실로 튀어나오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즉, 자아가 원하면 원할수록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사과나무의 열매를 바꾸고 싶다면 열매를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씨앗과 뿌리를 바꿔야 한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열매를 직접 바꾸려는 시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 즉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자아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를 강하게 믿을수록 무의식에는 나는 가난하다가 쌓인다. 그리고 결국 가난을 유지하는 선택을 반복하여 가난한 현실을 만든다. 이것이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다. 카르마란 무의식의 자아의식이 쌓인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두려움, 상처, 집착, 판단, 이것들이 전부 무의식에 쌓여 카르마가 된다. 그리고 이 카르마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카르마는 윤회의 고리를 통해 끊임없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 윤회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윤회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깨어난다. 잠에 들면 의식이 사라지고 깨어나면 다시 의식이 돌아온다. 이 과정이 사실 작은 윤회다. 우리는 매일 밤 죽고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카르마는 무의식에 저장된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나로 깨어나는 것이다. 데자뷰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 있다. 어제의 카르마가 오늘 같은 장면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생의 윤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생과 내생의 개념이다. 이번 생에서 소멸하지 못한 카르마는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마치 컴퓨터를 끄고 다시 켜도 저장된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카르마는 죽음을 초월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 유독 두려움이 많고 누군가는 집착이 많은 것이다. 세 번째는 진화의 윤회다. 우리 인류 전체는 집단적 카르마를 함께 소멸해가는 거대한 윤회 과정에 있다. 전쟁을 반복하는 것, 빈곤과 불평등이 계속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류 집단의 카르마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이 카르마를 소멸하지 못하면 역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첫째, 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르고 양자역학에서는 중첩 상태라고 부른다. 둘째, 소멸되지 못한 카르마는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이 카르마가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가 결정된다. 카르마가 현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카르마의 방향이 곧 다음 생의 방향이 된다. 당신이 나라고 믿는 자아는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자는 순간을 생각해보자. 당신이 깊은 잠에 빠지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몸도 사라진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동안 생각도 감정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존재하는다. 그것이 바로 본성이다. 인도 철학에서는 이것을 그대가 그것이다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으며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했다. 즉 나라고 믿는 자아는 환상이고 진짜 나는 본성이다.
그리고 이 본성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100% 현실에 드러낼 수 있다. 기존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원하는 것을 간절히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자아로 원하면 원하는 것의 반대가 끌어당겨지고 본성으로 원하면 원하는 것이 그대로 끌어당겨진다. 자아로 돈을 원하면 돈이 없는 현실에서 돈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돈이 없다는 현실을 강화한다. 하지만 본성으로 돈을 원하면 돈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돈이 있다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본성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상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진화의 비밀에 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차이는 고작 1.2%다. 하지만 침팬지의 뇌는 7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400g 그대로다. 왜 그럴까? 진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진화의 진짜 원리는 이렇다. 먼저 새롭게 완성된 전체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새로운 부분이 성장한다. 이미 완성된 전체인 영장류의 뇌에서 파충류의 뇌가 먼저 성장하고 포유류의 뇌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마지막으로 영장류의 뇌가 성장한다. 절대로 이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 700만 년 전, 침팬지와 인간은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다. 그때 침팬지는 현재 침팬지 뇌의 가능성 전체가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 반면 인간의 조상에게는 새로운 전체를 완성하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었다. 인간보다 진화한 종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완성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돌연변이로 진화할 필요가 없다. 지구 역사 40억 년 동안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모든 경쟁에서 살아남은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본성을 가진 이 우주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완성된 본성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아로만 살다가 죽는다. 이것은 마치 완성된 피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 2개의 건반만 두드리며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외계인은 어떨까? 만약 고도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의 신체 구조와 언어는 우리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아의 작동 기제는 외계인과 지구인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외계인이 우리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유는 그들이 더 진화해서가 아니라 삶의 주체를 이미 본성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본성으로 살게 된다면 과학과 문명이 한없이 발달한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본성으로 살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세상이 먼저 있었을까? 내가 먼저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세상이 먼저 있었고 그 안에 내가 태어난 것 아닌가?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에 따르면 세상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세상이 있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지고 귀를 막으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세상은 내 의식이 만드는 것이다. 입자는 관찰하기 전까지 파동 상태로 모든 가능성이 겹쳐 있으며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확정된다.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관찰하는 순간 세상은 하나의 현실로 고정되는 것이다. 쌍둥이 역설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다. 쌍둥이 형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여행을 떠났고 쌍둥이 동생은 지구에 남았다. 1년 뒤 형이 돌아왔을 때 지구의 동생은 7년이 늙어 있었다.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건 우리 의식에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가며 생각한다. 그 생각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본성에 가까울수록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시간은 느리고 풍요롭게 느껴진다. 자아의식으로 사는 동생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본성으로 사는 형은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고 어른이 되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의식은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본성에 가까운 상태다. 반면 어른의 의식은 자아가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본성으로 살수록 시간은 더 느려진다. 그리고 완전한 본성의 상태가 되면 시간이 완전히 멈춘다. 당신은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거나 극도로 공포스러운 순간 시간이 슬로모션처럼 늘어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의식이 자아에서 본성으로 조금씩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완전한 본성이 되면 과거도 미래도 현재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이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의 비밀이자 신선이 되는 방법이다.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초월적 지식과 신통력이 생기게 된다.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같은 시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을 자기탐구라고 부른다.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아는 항상 감정에 반응한다. 두려움이 오면 도망가거나 싸우고 슬픔이 오면 억누르거나 남 탓을 한다. 하지만 본성은 감정을 그냥 바라볼 수 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이 어떤 모양이든 하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본성으로 살아갈 때 현실이 원하는 대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이것은 7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현실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면 자신이 몇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단계는 자아 단계다. 무의식의 카르마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서 말을 쏟아낸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데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화를 낸다. 무의식에 쌓인 카르마가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마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는 기계처럼 어떤 상황이 오면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2단계는 관찰자 단계다. 이때부터 자신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화를 내고 나서 내가 또 화를 냈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내 행동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생긴 것이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내 행동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된다. 이 단계가 시작되면 자기 탐구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3단계는 관조자 단계다. 이때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된다.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경험을 한다. 4단계는 참나 단계다. 이때는 자신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생각이 곧 나라고 믿는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오면 그게 사실인 줄 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 지금 내 안에서 쓸모없다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4단계에서는 내가 하늘이 되고 생각이 구름이 된다. 진짜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안다. 5단계는 공무화 단계다. 이때는 오감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몸이 아파서 통증이 있어도 통증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다. 오감각을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감각이 있는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그 감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줄어든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계 때문이다. 6단계는 식무화 단계다. 이때는 무의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무의식은 빙산의 수면 아래처럼 자아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6단계에서는 무의식의 카르마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평생 이유도 모르고 두려웠던 것들, 이유도 모르고 집착했던 것들, 이것들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바라보는 순간 카르마는 힘을 잃기 시작한다. 억누르거나 고치려 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카르마가 저절로 소멸된다. 7단계는 무어 단계다. 역사 속에서 깨달은 자로 불린 사람들이 있다. 붓다, 예수, 노자, 이들이 바로 이 7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이 단계에서는 궁극의 자유를 얻는다. 나라고 믿었던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자아가 사라진다는 것이 무섭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자아는 세상을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로 분리했다. 하지만 7단계에서는 이 경계가 사라진다. 비교할 것이 없어지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했으며 노자는 도와 하나가 된 상태라고 했다. 이 상태에서 카르마는 완전히 소멸된다. 당신은 지금 몇 단계에 있는가?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가능성을 드러내는 가장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항상 당신의 가능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주의 원리와 법칙이라고 부른다.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필연이라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다고 해보자. 이 상황이 최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더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 우원법은 항상 우리가 가능성을 드러내는 가장 최적의 상태만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실패한 것 같아도 이것은 당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노력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자아로 하는 노력을 멈추고 본성으로 사는 자기 탐구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우주의 108원리와 법칙, 본성으로 사는 방법을 깨닫고 싶은가? 자기 탐구 책을 읽고 100%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면 평온함, 부와 성공, 영적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